안녕하세요. AMP 글로벌 마케터 이종우입니다. 네, AMPN 글로벌 마케터 네, 차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목이 약간 좀 잠겼는데 최대한 좀 이렇게 빨리 올려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조금 이제 다 목요일이면은 슬슬 이제 내일 하루만 버티면 되니까 조금씩 다 이제 조금씩 힘내셔가지고 오늘 라이브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주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당근 관련인데요. 이제 당근 마켓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좀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 당근 마켓을 어떻게 좀 시작하냐부터 세심하게 들어가면 뭐 CPC 조절도 가능하냐라는 문의가 좀 많이 오니까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근 광고가 뭐 당근 마케팅도 아실 테니까 이게 좀 뭐가 좋은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먼저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당근마켓에서 좀 새롭게 베타 버전으로 많이 지금 실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번에 뭐 리드폼 관리라고 이제 잠재 고객 같은 캠페인 같은 그런 게 새로 나오기도 했고, 관심사 타겟이 전혀 없었다가 새로 생기기도 했던, 이제 새롭게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제일 큰 메리트가 저는 이제 지역 기반 타겟팅을 잘 하면 좋은 그런 업종한테 너무 좋다는 거랑, 그리고 이제 저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큰 메리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그 MAU 그 사용자로 따지면 활성 사용자 말고 그냥 일반 사용자로 따지면 거의 한 3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여기 좋은 게 동 단위까지 좀 타겟팅 되는 거. 제가 뭐 주엽동이라고 일산에 어디 사는데 거기 주변에 어떤 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좀 타겟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하나 볼 수 있는데 네이버나 구글 메타보다는 조금 경쟁이 조금 덜 하죠. 그래서 구매보다 경쟁이 덜 치열하다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뜻은 말 그대로 뭐가 더 저렴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CPC나 광고비나 등등등등이. 그러면 보통 이 당근마켓을 시작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역 거점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또 저희한테 좀 많이 문의가 오는 게 광고 예산은 그럼 얼마 정도 써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광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광고 예산. 예산은 뭐 일단 많이들 하시는 거는 한 월에서 월 1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시긴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정확한 월 예산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테스트로 돌려보면은 이제 CPC가 어느 정도 타는지 평균적으로 좀 잡히기 때문에 좀 테스트용으로 한 10만 원 이상으로는 돌려보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저희가 매일 광고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2주에서 3주 정도 있다가는 주로 어떤 작업을 저희가 조금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주 정도, 3주 정도 있으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일 예산이 좀 나올 테니까 이거에 대한 실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예산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저희가 예산 설정이 가능하니까 이거에 있어서 좀 장점은 어쨌든 좀 저예산도 효율적으로 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지은 마케터님이 직접 여기에서 보시면서 어떤 거 위주로 좀 저희가 좀 봐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근 비즈니스 처음 시작하시면은 제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간편 모드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간편 모드랑 전문가 모드는 각각 다른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거에 네.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가 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당근 마켓 간편 모드, 전문가 모드 뭐가 조금 다를까요? 일단 가장 큰 것들, 큰 게 사실 제일 많긴 한데 조금 네. 이제 뭐 간편 모드 같은 경우에는 CPC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편 모드에서 이제 예산을 태우시려면은 일일 예산이나 총 예산을 설정을 해두시고 그냥 그 안에서 계속 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서, 이거 CPC를 좀 더 좀 상세하게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전문가 모드를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간편 모드는 이제 사실 대표님이나 사장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제 뭐 보고
보고서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마케터들이 이제 피벗 테이블로 해서 다들 이제 하나씩 뜯어 보는데 간편 모드는 피벗 테이블 설정이 불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광고 성과를 진짜 엄청 간단하게 약간 도식화해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한 초심자 모드 그다음 전문가 모드로 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의 좀 광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이런 CPC 설정이나 광고 효율 분석에 있어서의 피벗 테이블 등의 기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에 만드실 때 이렇게 비즈니스 아예 전문가 모드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진짜 처음 시작하시는 것처럼 들어가면은 일단 이 뭐 전문가 모드랑 간편 모드를 생성하시기 전에 비즈 프로필을 먼저 생성하시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넣으시고 만드신 다음에 광고 계정을 전문가 모드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광고 만들기를 하시기 전에 일단 광고 도구 안에 들어가셔서 어떤 게 있는지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써야 될 게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뭐 DB 업종이다 라고 하시면은 전환 추적 관리나 아니면 맞춤 타겟 관리, 리드폼 관리 이 세 개 중에서 필요하심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뭐 네.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탈로그 만들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딱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상품, 약간 이커머스 아니면 온라인 커머스를 운영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중고 거래 검색 결과에 이런 식으로 캐러셀, 그러니까 이미지가 여러 개 나오는 형태로 게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는 좀 많이 당하는 거기는 한데 뭐를 찾으려고 중고 거래에서 검색을 하면 항상 그거에 관련된 상품이 나와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중고 상품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약간 새 상품이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약간 네이티브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장점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고 거래 게시글 밑에 새 상품 둘러보기라 그래가지고 게시글 상세 하단 영역에도 이렇게 추천 영역으로 게재가 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보기 형태 이 버튼을 통해서는 이렇게 콜렉션 형태로 저희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커머스를 조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카탈로그 관리를 통해 가지고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다로 요약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카탈로그 유형으로 계속 세팅을 하면서 생각한 게 그 상품을 한 20-30개는 등록을 해두고 쓰는 게 좋더라고요. 이제 뭐 너무 적거나 하면은 이게 좀 광고를 할 때 이제 노출 같은 것도 사실 이제 좀 자동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쓸 때도 이제 좀 많은 상품들이 더 있으면은 A/B 테스트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카탈로그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네. 전환 추적이네요. 전환 추적은 뭘까요? 전환 추적 코드. 전환 추적은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사용하셨겠지만 뭐 여기 당근마켓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픽셀이나 GA4 같은 거 연동하셔가지고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신 그런 트래픽들을 모수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그 다음에 이제 앱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환 추적 코드를 심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당근마켓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매를 했냐? 아니면은 다른 뭐 매체를 통해서 구매를 했냐를 봤을 때 이 당근마켓 광고의 성과를 좀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용을 하는 마케팅 툴, 그다음에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뜯겨져 있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물론 GA4에서 한번 UTM으로 걸러주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당근마켓 광고의 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전환 추적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진행을 해주시고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환 추적을 해서 모은 이제 모수들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맞춤 타겟 관리거든요. 그죠. 네, 여기 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네, 여기 도구에 맞춤 타겟 관리라고 있는데 그걸 제가 만들어둔 게 뜨네요. 네, 여기서 이제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추가가 가능한데 일단 광고 기반 타겟은 여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미 노출을 해봤었던 그 광고에 이제 반응을 했던 오디언스 타겟을 해가지고 맞춤 타겟을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비즈 프로필을 클릭했거나 많이 봤던 사람들한테 이제 맞춤 타겟, 여기는 아까 방금 만든 전환 추적으로 모은 모수들로 타겟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직접 타겟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올리면은 따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픽셀 내에 쌓고 이걸 통해서 뭔가 맞춤 타겟이나 유사 타겟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정리가 좀 되겠네요. 네, 보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만드신 다음에 이제 광고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이 맞춤 타겟을 제외시키거나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맞춤 타겟은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유사 타겟은 거의 뭐 유사한 기능 하나씩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저희가 초반에 만들어 놓을 유사 타겟 뭐 이름을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제 맞춤 타겟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원래는 뭐 퍼센티지로 하는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레벨 1, 2, 3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벨이 조금일수록 그러니까 이게 시드가 말 그대로 아까 처음에 선택한 좀 확장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범위는 조금 적지만 가장 조금 높은 유사도를 가진 사람들을 가져오고요. 타겟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규모는 좀 있고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딱 중간 정도. 세 번째는 타겟 규모 같은 게 이전에 아까 저희가 1000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1000명에서 레벨 1으로 해버리면 그렇게 모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그래도 나는 이 모수를 좀 크게 집행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사도는 조금 낮지만 타겟 규모가 좀 큰 레벨 3로 설정을 하고 추가해 주시면 유사 타겟도 추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유사 타겟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드폼 관리는 요게 이제 새로 좀 나온 기능이죠. 요거는 좀 어떤 걸까요? 네, 이거는 이제 메타에서 잠재 고객 캠페인처럼 저희가 따로 리드폼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리드폼 이 형식 같은 게 그 메타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이미지 추가하고 업체명 적고 소개 사진 여기 이렇게 밑에다가 저는 이제 저희 회사 입사하시면은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런 거 다 썼다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 안 넘어가시는데 네, 넘어가시면 이제 질문 같은 거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메타 하신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걸로 주로 조금 어디에서 이걸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DB 업종에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거를 이제 구인 광고 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효과가.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좀 DB를 많이 모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원사이트가 없으시다, 랜딩 페이지가 따로 없으시다 하면은 이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근마켓은 어떻게 보면 메타보다는 조금 더 저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DB에 대한 질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라도 DB 추출을 뭔가 이제 지역 기반이나 아니면 특정 뭐 연령 이거 사용하는 이제 연령대로 뭔가 이제 집행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 부분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광고 도구 쪽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그럼 이 광고 도구를 다 봤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어떤 거를 좀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도구를 먼저 들어간 거는 이 세팅을 하면서 도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임시 저장은 가능한데 먼저 이제 이걸 도구를 만들고 그 다음 편하게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도구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광고 만들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캠페인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게 뭐 트래픽 캠페인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웹사이트 방문 유도하기로 처음에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고 계시고요. 다음엔 비주 프로필 알리기인데 이거는 따로 랜딩이 이것처럼 웹사이트나 앱이 아니라 여기 당근 안에 있는 비즈 프로필로 연동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비즈 프로필 안에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소식이나 쿠폰 같은 게 다 이제 기입이 돼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판매 늘리기고요. 이거는 EC 업종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방문 유도하기에서 좀 더 이제 전환이 날 것 같은 그런 타겟에다가 이제 좀 더 노출을 시키는 그런 형식이고 이거 하시면 이제 전환 추적을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드폼은 아까 만드신 리드폼 도구에서 여기 가져와가지고 쓰는 리드폼 캠페인이고요. 새로 나온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팅을 하시면은
일단 이거를 하시면은 따로 이제 전원 추적을 여기 안에서는 연동이 불가능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여기 밑에 코드 연동이 뜨고요. 여기다가 따로 이제 여기 가이드가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고 저희한테도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답변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쪽으로 해주세요. 네, 다음 넘어가시면은 그룹 이름이랑 맞춤 타겟 아까 도구에서 만드신 거 불러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단위로까지 이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 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성별도 이렇게 타겟팅, 연령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관심사 타겟팅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밑에도 하위단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밑에까지 다 열어보시고 해당하시는 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관심사 타겟이 사실 아직 당근 안에서 검색을 했던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 타겟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많이 걸어두시면은 오히려 조금 선거가 생각하신 것보다 안 날 수 있다는 점 한번 염두에 두시고 큰 단위로만 한번 다 잡아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구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일단 걸어뒀고요. 그리고 제가 좀 금융 쪽이었기 때문에 대출 쪽으로도 조금 걸어왔습니다. 대출 보험 같은 거 해뒀고 취업 같은 것도 나중에 찾으셔가지고 따로 걸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도 이제 저희 제일 큰 주제죠. 네, 그죠. 네, 이렇게 데일리 예산이랑 총 예산을 사용이 가능한데 일단 여기 만약에 1예산이 저희가 아까 추천드렸듯이 저예산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1예산 5,000원으로 10,000원 이하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당근은 10,000원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총 예산을 걸어두고 그 안에서 이제 타개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예산으로 걸어두시고 이제 CPC 들어가시면은 이제 보통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한데 200원에서 500원 사이로들 이제 많이 평균적으로 하시는 편이고요. 이제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 업종마다 CPC 평균 단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레퍼런스랑 단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일단 제가 최근에 돌렸을 때는 거의 평균적으로 220원 정도가 타더라고요. 거의 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따로 있으시면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 빠른 계제보다는 사실 일반 계제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계제는 이제 예산이 빨리 타고 그만큼 노출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한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소재를 설정하는 것이죠. 소재 설정하실 때는 동영상이랑 이미지 가능하시고 여기서는 일단 네이티브한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당근 광고 하시면은 문구형보다는 사실 이제 네이티브한 게 좀 더 클릭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문구도 물론 그거랑 좀 톤을 맞춰서 좀 구어체로 좀 뭔가 이모지도 살짝 넣어주면서 이제 뭐뭐 하셔야 합니다. 뭐뭐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 같은 걸로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나오듯이 뭐 S급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톤을 맞춰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광고가 가능하시다는 점. 근데 저는 A/B 테스트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소재를 여러 가지 만드셔가지고 네이티브한 거 하나, 뭐 문구형 큰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하셔서 문구도 이제 실내형, 후킹형, 뭐 문어체, 구어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랜딩 페이지도 이렇게 해두시고. 근데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랜딩 페이지 안에 그 본인 업체명이 꼭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원사이트 같은 거 따로 제작하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만드시면은 이제 광고 관리단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로 방금 만든 게 아마 나올 건데 나중에 네, 그러면은 이제 광고를 좀 돌리시고 보고서를 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보고서는 피벗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따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간편 모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벗 테이블 단은 아니지만 이제 따로 간단하게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데 혼자 운영하고 싶으신 광고주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저희가 지금 한번 쭉 기본적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저희가
쭉 한번 다시 보면서 세부적인 팁 같은 것도 한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만들 때 팁을 한번 쭉 알려드린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지금 차지 마케터님은 요거 방문 유도 이쪽으로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비즈 프로필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게 정보랑 소식을 좀 알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지역 거점 서비스 많이 하실 때 휴대폰 같은 거 판매를 하신다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거점 서비스 보통 할 때 비즈 프로필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좀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를 또 선택을 하고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도 이제 거의 동일하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여기에서 만들어놨던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를 여기에서 타겟을 불러와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헬스장에 이미 등록한 사람들을 좀 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희 타겟 AD/ID를 올려가지고 재회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미 저희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광고에 있어서 좀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성별이나 연령대 같은 경우나 뭐 모바일 OS 뭐 이런 거는 진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휴대폰 매장이라고 해볼게요. 휴대폰 매장을 안드로이드로 설정을 한 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를 뭐 아직도 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 아이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제 iOS 쓰시는 분들한테 최근에 뭐 이제 애플페이 교통카드 되는 거 아시죠? 저 그 업그레이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소재를 조금 기획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바일 OS에 따라서 소재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연령이나 성별, 타겟에 따라서 소재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조금 더 좋게 전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 입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까 전에 저희는 수동 입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권장하시는 편인 거 맞나요? 자동 입찰에 이제 뭐 CPC 단가를 그 레퍼런스나 그 단가표를 봐도 아예 안 나와 있는 업종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동 입찰을 한 번쯤 이제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해본 적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수동 입찰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 레퍼런스나 아니면 일반적인 광고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딱 볼 때 이걸 얼마로 해야 되지를 좀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자동 입찰로 해가지고 평균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뭐 이렇게 어느 정도 CPC로 타나 좀 보신 다음에 점점 이제 낮춰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도 충분히 최적화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빠른 결제 같은 경우에도 단시간에 조금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뭔가 꼭 써야 되는 그건 있을까요? 단시간 내에 빠르게 광고를 좀 노출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 CPC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설정을 해두셔도 그게 이제 원하시는 만큼 다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소진이. 그만큼 노출이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른 게재를 설정을 하시면은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내 광고가 진짜 빠르게 좀 더 노출이 되고 빨리 이게 광고 일정이 끝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급한 분들이, 아니면은 뭔가 이제 내가 이 광고를 하는데 당장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뭔가 행사가 있거나 프로모션이 있거나 뭐 마감이거나 이럴 때 좀 빠르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건 꼭 아셔야 되는 게 단시간 내에 빠르게 노출시켜주는 거는 맞는데 이에 따라 설정한 예산보다 조금 더 초과해서 소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일 예산 걸어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뭐 15만 원이나 20만 원까지 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좀 적기는 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 프로필 같은 거죠. 이제 여기서 보면 글자가 없는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걸 아까 전에 최진 마케터님이 설명을 해주셨듯이 여기에서 네이티브한 이미지가 있으면 점점 클릭률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뭐 우리 매장 오시면 얼마를 뭐 줄입니다, 얼마를 뭐 합니다, 아니면 뭐 전단지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 그냥 뭐 헬스장 사진을 올린다든지 가게 외관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헬스 장비 파나 보네 하고 들어왔다가 사실 헬스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네이티브하게 소재를 구성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클릭률이 높아요, 당근 마켓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봐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나오진 않네요. 그래서 잠시만요. 아까 전에 여기에서 만들기로 다시 들어가고 방문 유도하기 들어가고 쭉 내려보면 여기 주의사항에 보시면 업종별 필수 서류 가이드라고 또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중개업이라든지 아니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등등등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인 거는 뭐 건기식이겠죠.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좀 판매하기에는 조금 많이 좀 힘든 상황, 애로사항들이 좀 많으니까 이런 영업신고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처음에 올릴 때 같이 서류를 한번 제출을 하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거 외에도 쇼핑 전자상거래. 요 같은 경우에는 랜딩 페이지 푸터 요 하단에 뭐 나오는 이제 뭐 사업자 등록 번호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심사가 거절당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도 꼭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가증이 필요하고 뭐 이사 운수업 같은 경우에도 운수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거는 어쨌든 이제 가구 같은 걸 사면 옮기기 힘드니까 용달 같은 거 광고나 뭐 이사 광고 이런 것도 여기서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이런 허가증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 다 볼 수가 있고요. 설정 심사 서류라는 데에서 여기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 서류 관리. 네, 그리고 이제 소재를 하실 때 만약에 거절이 당했어요. 방금 이정우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그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뭐 전자상거래 뭐 상품 그 코드 같은 거를 기입 안 해놨다고 거절을 당했으면은 겁먹지 마시고 그 당근마켓 이 안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하신데요. 네. 그 광고 만들기에 아마 그 소재를 다 넣어두셨을 건데 그 관리 들어가시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뜨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옆에는 잘려서 잘 안 나오지만 심사 거절, 뭐 예산 초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옆에는 아마 심사 승인일 거고요. 심사 거절이 된 소재는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거절이 된 소재가 있으면은 여기에 좀 칸이 떠요. 칸이 뜨면서 여기다가 어떤 소재가 심사 거절을 당했는지랑 그 이유가 뜨기 때문에 여기 밑에 뭐 그 소명문을 올릴 수 있는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을 뜰 텐데 그거를 클릭하시고 내가 뭐 밑에 다 기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내시면은 하루 안으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소재 말씀하실 때 그 네이티브 한 게 제일 좋다고 계속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럼 사실 DB 업종에서는 네이티브한 소재를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죠. 본인 회사 빌딩 사진을 쓸 수도 없고 뭐 사무실 안에 있는 사진을 쓰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눈에도 볼 수 있는 큰 문구가 있는 문구형 소재를 올려두고 그 광고 문구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광고 문구를 좀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문구들로 구성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클릭률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DB 업종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네. 요거 외에도 저희가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 사항 같은 게 좀 더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일단 리드폼 캠페인은 이번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봤을 때도 그래도 성과가 좋고 지금 계속 베타 버전이지만 그래도 이제 완성형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지역 기반 광고를 하시면서 DB 업종이신 분들은 당근마켓에 이제 저예산으로 같이 한번 메타나 다른 구글이나 이런 거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CPC 단가는 이제 사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아무리 구글링 하셔도 좀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건 사실 실무가 많이 쌓이고 레퍼런스가 많이 있어야지 평균치를 좀 잡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혹시 감 잡기 어려우시면은 저희 쪽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이제 업종별 CPC 단가랑 레퍼런스, 소재 레퍼런스 전달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무래도 좀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 질문은 오늘 그렇게 많이 좀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아직 조금 문의 중인 그러니까 약간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위쪽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질문은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근이 CTR이 좀 평균치가 많이 낮은 편이에요. 한 1점대 정도여가지고 많이들 이제 이게 효율이 안 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수도 있지만 이거 막상 해보시면은 DB 유입도 허수도 많이 없고 관심사 타겟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매체라고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고요한 지혜님이 보험업인데 가능하냐라고 주셨는데 보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여기서 나오지는 않는데 이거에 대한 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린이 보험이나 특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의 주시면 레퍼런스 확인해서 한번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을 아까 거기 심사 서류 설정해서 올리시고 하면은 거의 다 통과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뭐 어떤 데이터나 이런 레퍼런스 체크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근마켓 광고 설명드려서 감사하시고요. 지금까지 엠핀 글로벌 이정우였습니다. 네, 차지은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